상속증여 가족 드라마 우리 가족의 선택 1-2부에 이어 3부, 4부를 들려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 상암동에 사는 평범한 김씨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상속세를 7억 원에서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꼭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 부탁드려요. 등장인물을 다시 소개해드려요. 75세의 김태윤 할아버지는 가족의 화목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입니다. 72세의 김순덕 할머니는 가족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한 분이죠. 두 분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0세로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민수의 아내 수연은 38세이고 두 부부에게는 12살 유진이와 10살 준호가 있습니다. 막내딸 지영은 38세로 섬세하고 공정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영의 남편 상무는 40세이고 두 부부에게는 8살 하은이가 있습니다. 이들 가족이 상속세라는 큰 문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3부 계획 실행과 예상치 못한 갈등. 가족끼리도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한정 본격적인 시작 2024년 11월 5일 이준호 세무사 사무실. 김씨 가족은 구체적인 상속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단계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준호 세무사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1단계는 할머니께 배우자 증여 3억 원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전액 비과세예요. 순덕 할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정말 세금이 안 나와요? 네, 전혀 안 나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3억부터 시작하자. 2단계는 자녀분들께 매년 조금씩 증여하는 겁니다. 각자 10년간 5천만 원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민수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그럼 매년 얼마씩 받으면 될까요?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연간 1천만 원씩 어떠세요? 10년이면 각자 1억 원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영이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할머니 3억, 우리 각자 1억 원씩 총 5억 원 절세네요. 맞습니다. 상속세가 3에서 4억 원 줄어들 거예요. 2장. 첫 번째 균열 계획을 듣던 중 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무사님, 그런데 오빠랑 제가 똑같이 받는 게 맞나요? 세무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동생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지영아, 왜 갑자기 그래? 지영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고 아버지 일도 많이 도와드렸잖아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무슨 소리야? 너도 우리 딸이야.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애들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니? 민수가 진지하게 맞받았습니다. 지영아, 아버지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 지영은 속마음을 꺼내지 못한 채 눈길을 돌렸습니다. 3장. 숨겨진 마음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지영은 남편 상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왜 그렇게 말했을까? 상민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조금 황당했어. 무슨 생각했어? 지영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고 아버지 일도 도와드렸잖아. 그런데 똑같이 받는 게 맞나 싶더라고. 부모님은 공평하게 주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그런 거구나. 상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매년 세금 절차가 번거로울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어. 그럼 다음 가족회의 때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상민이 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4장. 할머니의 갑작스러운 반대. 그날 저녁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집에서 차를 마시며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진짜 괜찮은 걸까? 순덕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내가 3억 받으면 나중에 내가 먼저 돌아가실 때 또 상속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할아버지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네.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도 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5장. 가족회의의 폭풍. 다음 주 김씨 가족은 다시 모여 치열한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은 3억도 다시 상속재산이 될 텐데.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불길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영도 끼어들었습니다. 오빠보다 적게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민수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왜 그런 소리를 해? 할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 너도 우리 딸이다. 순덕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싸우다니. 6장. 감정의 폭발.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민수가 지영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잖아.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장남이고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돈 문제로 싸우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다. 수연이 달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진정하고 차근차근 이야기해봐요. 7장. 전문가의 조언 가족회의 도중 할아버지는 이준호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사님, 가족들 의견이 너무 달라서. 이준호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흔히 있습니다. 가족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시 만나서 조율해 볼까요? 며칠 후 가족들은 세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할머니 걱정부터 해결해 볼까요? 세무사가 제안했습니다. 할머님, 3억 증여분은 이미 배우자 비과세 한도로 처리됩니다. 나중에 할머님이 돌아가셔도 그 금액은 할머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서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순덕 할머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의미가 있는 거군요. 8장. 새로운 해결책. 이준호 세무사가 지영 걱정도 풀어주었습니다. 지영 씨, 지금은 증여로 절세에 집중하고 나중에 실제 상속 상황에 따라 역할에 맞춰 재조정하면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게 받고 나중에 가족회의를 통해 책임과 보상을 조정하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방법이 괜찮겠네요. 지영도 동의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9장. 타협점 찾기. 마지막 조율회의에서 가족들은 합의했습니다. 일단 균등 증여로 시작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보상을 조정한다. 그럼 일단 계획대로 진행하자. 모두 동의합니다. 10장. 첫걸음. 2024년 11월 15일 김씨 가족은 첫 번째 증여 서류에 도장 찍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할머님께 3억 원 증여부터 시작합니다.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등 기본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절차는요. 한 달 후부터 자녀분들께 매년 1천만 원씩 증여를 시작하면 됩니다. 민수가 확인했습니다. 전체 계획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10년간 꾸준히 진행하면 절세 효과가 최대화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족들의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애들아, 오늘 고생 많았어.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민수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형이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나 봐.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저도 예민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함께 풀어가는 모습을 보니 든든하구나. 상민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네, 함께 잘해봐요. 제3부 끝. 다음 회에서는 예상치 못한 시련과 정부 개정안 발표 등 새로운 도전이 펼쳐집니다. 제4부. 예상치 못한 시련들. 인생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장. 순조로운 시작. 2024년 11월 15일 김씨 가족의 상속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할머님께 3억 원 증여가 무사히 완료되었죠. 할머니, 축하드려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어색해하며 대답했습니다. 뭘 축하해. 그냥 종이 위에 숫자만 바뀐 건데. 어머니, 이제 진짜 1억 2천만 원 절세한 거예요. 지영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준호 세무사 말로는 배우자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비과세라고 하더라고. 정말이에요? 할머니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상민이 덧붙였습니다. 2주 후. 두 번째 단계도 순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녀분들께 매년 1천만 원씩 증여를 시작하면 됩니다.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세무사가 말했습니다. 2장. 예상치 못한 걱정. 2024년 12월 10일. 할아버지가 갑자기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정말 괜찮을까?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그냥 너무 큰 돈을 주고받으니까 불안해서. 순덕 할머니도 어깨를 떨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도 좀 무섭네요. 3억이라는 큰 돈이.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무사는 괜찮다고 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3장. 긴급 가족회의.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급히 불렀습니다. 얘들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무슨 일이세요? 민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 계획을 계속해도 될지 고민이 돼서. 지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문제라기보다 우리 마음이 불안해. 수연이 달랬습니다. 아버님, 전문가가 다 검토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도 불안해요. 4장. 전문가의 안심. 며칠 후 할아버지는 이준호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무사님,
저희가 좀 불안해서요.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이준호 세무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하자 세무사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할머님 증여분은 배우자 비과세 한도로 처리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정말 안심해도 되나요? 할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네, 이미 절차가 완료된 증여는 상속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절세 효과가 확실합니다. 할아버지는 크게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듣고 보니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5장. 새로운 정보. 며칠 뒤 지영이 인터넷을 확인하더니 놀라 외쳤습니다. 오빠, 큰일이야. 왜? 무슨 일이야? 민수가 묻자 지영이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대요.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다고 해요. 민수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계획이 의미 없어지는 거야. 지영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상속세가 크게 줄어들 테니 복잡하게 증여할 필요가 없어져요. 6장. 또 다른 고민. 할아버지도 뉴스를 보고 혼란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애들아,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지?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만약 법이 바뀌면 상속세가 대폭 줄어들어요. 순덕 할머니가 답답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수고가 헛된 건가요? 상민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법이 통과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 있는 상태로 멈추긴 어렵죠. 7장. 전문가의 조언. 이준호 세무사에게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세무사님,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지금까지 받은 증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신규 상속세만 줄어들 뿐 이미 절세한 금액은 보장됩니다. 가족들은 안심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되겠네요. 8장. 계속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할아버지는 여전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법이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절차를 계속해야 할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방법입니다. 법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멈추긴 어렵습니다. 지영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또 멈췄다 다시 시작하면 더 번거로워요. 순덕 할머니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계속하죠. 이미 시작한 일인데. 할아버지가 결단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대로 진행하자. 9장. 1년 후의 성과. 2025년 11월. 상속 계획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 할머니 증여 완료. 3억 원 절세 효과 1억 2천만 원. 민수 증여 1천만 원. 지영 증여 1천만 원. 총 절세 효과 약 1억 5천만 원.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와, 벌써 1년이 지났네. 지영도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별일 없이 잘 진행됐어요. 순덕 할머니가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10장. 새로운 소식. 2025년 12월.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 상속세 개정안 국회에서 부결. 지영이 전화를 들고 외쳤습니다. 오빠, 큰 소식이야. 상속세 개정안이 부결됐어. 민수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현행법 그대로네.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니구나. 계속 진행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할 수 있어요.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에필로그. 사부를 마치며 세무사 사무실을 나서는 김씨 가족은 한결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뭘 배우셨어요? 민수가 묻자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전문가의 조언을 믿는 것도 중요해. 지영이 할아버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확신을 갖고 계속 진행해봐요. 순덕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이 함께하니 든든해요. 상민이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잘 된 것 같아요. 꾸준함이 최고예요. 수연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년 조금씩 받으니 가족 모임도 자주 하게 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 하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구나.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게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김씨 가족은 예상치 못한 시련을 마주하며도 꾸준히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이어나갔습니다. 제4부 끝. 다음 회에서는 5부 진정한 상속의 의미와 가족이 얻은 교훈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양질의 컨텐츠를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